K카멘. 어제 K카멘에게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딱 골라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골라드리기 위해 수원신갈 지점에 왔습니다. 계십니까? K카멘 왔습니다. 가성비 갑 차량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셔봤습니다. 자, 소개드립니다. 수원신갈지점 김경환 판매시장님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신갈지점에서 비주얼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신갈지점에서 판매시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네. 사회 초년생 혹은 첫 차로 좀 추천해줄 만한 차량 2대 준비해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량일까요? 준준형에서 가장 최강을 맡고 있는 양축이죠. 아반떼랑 K3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반떼 AD와 더뉴 K3를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고 하셔서 좀 여유롭지 않은 주머니 사정과 정비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봤고요. 유지 비용에 좀 특화된 차량들 2대를 좀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반떼 준비하셨으니까 아반떼로 삼행시 하나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반떼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초반대 정도면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주행거리 옵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컨택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예산을 한 1000 초반 정도 있으면은 좀 네. 다양한 매물을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반떼는 어떤 부분을 주로 좀 신경 써서 관리하면 될까요? 사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요, 엔진 오일 정도만 이게 잘 갈아주시고 주기적으로만 좀 갈아주신다고 하면 따로 손보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 발생을 일으키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제조사에서는 15,000km 정도에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5,000에서 10,000km 정도 전후로 이렇게 좀 교환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비는 공인연비가 있을 텐데 실연비는 어떨까요? 실연비는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주행하셔도 10km 이상 때는 나오시거든요. 공인연비가 13km 정도 되고 그것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10km 이상 때는 유지를 하는 연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한 장점으로 보이는 차량입니다. 유류비랑 네. 어떤 세금까지 합하면은 네네네.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예상으로 잡으면 될까요? 하루에 왕복으로 출퇴근 거리가 한 30km 정도, 현재 이제 유류세 기준으로 했어서 한 15만 원 정도. 유류비는 계속 낮아질 테니까 계속 이제 유류비는 적어질 겁니다. 실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반떼 AD도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트림이 있으실까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밸류 플러스 모델을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후축방 센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좀 운전에 미숙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가죽 시트랑 내비게이션 정도 추가된 사양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때도 중요하지만 막상 사고 나서 추후에 차를 팔 때 감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밸류 플러스 등급은 좀 어떨까요? 구매하시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좀 잘 운행만 해주신다고 하면요,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을 좀 해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실내 공간에 보면은 실내 공간도 공간이 충분해요. 준중형급에서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아마 뒷좌석에 다른 분을 태우고 움직여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것 같고요. 차 살 땐 K카 앱에서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로 꾹! 이번에는 K3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K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차량과 경쟁이라기보다는 약간 공생하는 차량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준형 차량 중에서도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차량을 또 한 대 준비해봤습니다.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반떼랑 좀 비슷한 시세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미미하게 K3가 좀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적용을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어서 선택하시는 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K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차량이랑 파워트레인 부분 플랫폼을 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실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3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 부분 좀 보시면은 이게 고가차나 좀 스포츠카에 많이 달려있는 D컷 핸들이 기본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 무릎과 핸들과의 공간을 좀 더 활용성을 높여줬고요. 장기간 운행 시에 좀 그립감도 좀 향상을 해줬고요. 디럭스 트렌디부터는 하이글로시 부분이 들어가서 감성을 좀 더 살린 차량이라고. 감성이 아니고 갬성입니까? 감성이요. GAMSUNG.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나 이 센터 콘솔이 약간 운전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어컨 조작 다이얼 같은 경우 보면은 큼지막하게 돼서 엄청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또 조작하기도 쉽고 간편하게 운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센터 콘솔에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 아반떼처럼 격벽이 없습니다. 격벽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 활용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갖고 여자친구랑 이제 가다가 자기야 나 핸드폰 좀 줘. 딱 이렇게 핸드폰 이제 집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도 싹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3 같은 경우에도 아반떼랑 똑같이 준준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성을 좀 누릴 수 있거든요.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만약에 아반떼 AD와 더뉴 K3가 고민된다면 어떤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참 고민이 되는데요. 아반떼랑 K3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차체도 그렇고 플랫폼 자체를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한테 다른 옷을 입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선호하는 디자인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대 가성비 값 두 차량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결정하시는데 K카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K카에는 진단이 완료된 다양하고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홈페이지를 보신 후 홈서비스 신청해서 집 앞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즐거우셨습니까? 그럼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아반떼 AD나 더뉴 K3를 KW3와 함께 구매하신 고객님들 중 총 5분께 KW3죠 K카 워런티 3개월 비용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K카맨 시리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